안녕하세요. 아는 안과 닥터 서종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스마일 수술 영상을 보면서 스마일 수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평소에 환자분들이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femtocho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각막 내부에 렌티큘이라고 하는 디스크 조각을 만들어내고요. 각막 절개를 통해서 그 만들어지는 렌티큘을 빼냄으로써 시력이 교정되는 원리입니다. 기존의 라식, 라섹 수술과는 달리 각막을 채소로 건드리기 때문에 시력 회복이 빠르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게 빠르고 감염과 염증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근시나 난시 같은 굴절값과 각막의 지표값을 비즈맥스 플랫폼에 입력을 하게 되면 환자분 눈에 최적화된 렌티큘 디자인이 계산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수술 영상을 보시면서 스마일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스마일 수술 자체는 환자분 눈을 도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심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분이 보는 녹색불을 중심으로 중심을 잘 잡고 도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킹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레이저가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레이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렌티큘 컷이라고 하는데 렌티큘 바닥면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 스마일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레이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걸 사이드 컷이라고 하는데 비즈맥스 사이드 컷은 자이스라는 회사에서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인데요. 사이드 컷이 안전하게 완성이 되어야지 만들어진 레티큘을 부드럽게 잘 박리를 할 수가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다음의 과정은 안에서 바깥으로 해서 레이저가 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렌티큘의 상부 경계면을 만드는 일종의 렌티큘의 지붕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절개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2mm 정도로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라식은 20mm 정도로 절개창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고 충격에 약하고 건조증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일 라식은 반대로 2mm 정도의 최소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외부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시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이저가 마무리되게 되면 도킹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요. 다음 과정으로는 만들어진 렌티큘을 제가 직접 손으로 박리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렌티큘의 앞면과 뒷면 경계가 구분이 잘 지어져 있게 되고요. 절개창 이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미세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렌티큘을 박리하는 과정입니다. 절개창을 살짝 열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렌티큘의 앞면과 뒷면을 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앞면과 뒷면을 구분해서 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면 부분, 안테리어 플레인을 박리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으로는 후면 부위를 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경계면도 잘 구분해서 부드럽게 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리가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면 절개창을 통해서 포셉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렌티큘을 박리를 하고요. 지금 확인해 보면 디스크 모양으로 계획했던 렌티큘 모양이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각막 강화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난 디스크 렌티큘이 빠져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BSS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잔여 분비물이나 남은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스마일 수술은 이렇듯이 수술이 간단하게 잘 끝날 수 있는 수술이고 수술하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좀 불편감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채소 절개로 인해서 수술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시력 회복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이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시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은 되게 빠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시력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수술 후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안정적인 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자분이 소독하고 수술을 받고 나오는 시간은 양안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수술 시간만 보게 되면 femtocell 레이저가 렌티큐를 만드는 시간이 30초 이내 정도 되고, 만들어진 렌티큐를 의사가 방리에서 빼내는 시간도 한 20초에서 30초 이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렌티큐이 빠진 공간에 세척하는 공간까지 하면 단안당 1분에서 2분 이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렌티큘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임상 사례가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렌티큘 자체가 만들어져 레이저가 정밀하게 렌티큘을 만들어내게 되면 렌티큘 방리를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레이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에러가 있어서 렌티큘 방리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렌티큘이 레이저가 완전하게 100%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렌티큘 방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하면 레이저가 잘 되면 렌티큘을 방리하는 거는 실패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스마일 수술을 생각을 하실 때 어떠한 레이저를 사용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가능합니다. 스마일 수술 자체는 최대 5디옵터 정도의 초고도 난시까지도 충분히 시력 교정이 가능하고 결과도 아주 좋아요. 스마일 수술 후에 재수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스마일 수술을 하고 나서는 스마일로 재수술을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각막의 두께가 괜찮고 각막의 모양에 이상이 없으면서 절삭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라섹으로 재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 각막의 두께가 얇다거나 모양이 좋지 않고 교정량이 이전에 너무 많았다, 아니면 내 각막을 다시 깎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렌즈 삽입술로 충분히 재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최소 절개로 인한 거니까 빠른 시력 회복도 있지만 각막을 최소로 절개를 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 정도는 여타의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건조증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건조증이 유발되더라도 초기에 눈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대개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각막 강화술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런 경우는 남아있는 잔여각막 두께가 얇다든지 고도근시나 난시로 인해서 절삭량이 너무 많은 경우, 아니면 이제 수술은 가능하긴 하지만 각막 지용도상에서 각막의 모양이 아주 건강하진 않고 경계성 소견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각막 강화술 자체가 시력 회복을 도모를 하고 안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직접 수술 동영상을 보면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궁금해하셨거나 오늘 내용이 나오지 않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게 되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